네, 지난 한 주 사회 뉴스를 장식했던 내용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관련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간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 아무래도 가수 승리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내용이었죠. 예. 네. 그 세간에서는 이제 가수 승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되고 이제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이제 영장이 발부됐죠. 네. 그래서 승리가 승리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사실은 이제 경찰의 그 수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 이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있었죠. 예. 근데 수사를 이제 경찰이 주도하니까 어차피 이제 부실 수사가 결국은 영장 기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법조계에서의 예견도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현실화된 것이죠. 네. 본격적으로 좀 그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우리가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요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가보죠.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실 인신이 구속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 의하면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 있죠. 그렇죠.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죠. 네. 근데 무죄 추정이 되는 사람을 구속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에 네. 네, 네.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속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네.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방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권한도 없고 또 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사하고 자주 만날 수도 없으니까 네. 사실 방어권이 상당히 침해될 수도 있죠. 그래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이제 대원칙이 돼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수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첫째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속될 정도의 범죄여야 되고요. 중한 범죄여야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이해할 그렇습니다. 수 있겠죠? 보통 예.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주거 부정인 경우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어야 되고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구속 요건의 그 판단 기준이죠.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으면 구속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수사관이 판단하면 안 되니까 네. 법원이 판사가 직접 불러서 판단하게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른바 실질 심사라고 네. 그러죠. 예, 예. 그래서 검찰이 청구한 이제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일단 한번 검토합니다. 이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네.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판단이 되면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럼 최종적으로 법원이 직접 불러서 영장 심사를 통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또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발부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좀 잡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그게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입증은 네. 일반 그 재판에서의 엄격한 증명하고 달리 그거보다 훨씬 약한 소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사안의 중대성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는 어느 정도의 증명. 그러니까 엄격한 증명은 아니죠. 네. 그런 정도만 있으면 이제 발부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바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결국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다는 것은 네. 예, 예. 수사기관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예. 다시 버닝썬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네. 일단 승리 씨 입대일이 다음 달 25일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버닝썬 사건 이 수사를 두고 좀 용두삼이라는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게 이제 사실은 보면 이제 버닝썬 사건에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이제 경찰과의 이제 유착 의혹이죠. 네. 이제 그거를 끊어내야 되고 또 밝혀야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관련된 윤천경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만 이제 그랬죠. 결국은 이제 송치를 했죠. 그럼 나머지 뇌물죄는 왜 안 됐느냐 하면 뇌물죄의 경우에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되는데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은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이제 김영란법에 대한 이제 형사처벌 기준이 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금액이 낮았다. 그것도 네. 낮으니까 또 그걸로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승리의 경우에는 이제 횡령과 배임에 대한 증거를 확인 못한 데다가 이제 성매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자백했지만 성매매는 또 구속 사유도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승리가 이제 구속이 지금 되지 않고 횡령 배임이 아직 이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불구속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결국 이제 불구속 상태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구속이 되면 당사자를 피의자를 계속 불러다가 매일 불러다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하니까 실체 진실을 밝히기가 상당히 편해서 수사의 편의성에 의해서는 구속하는 게 상당히 편하죠. 예, 예. 그런데 이 불구속이 되면 수시로 부를 수가 없어요. 네. 부르려고 그러면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이게 조율을 해야 되니까 수시로 부를 수도 없고 시간은 굉장히 이제 계속 이제 늘어질 수도 있고 또 위축도 좀 덜 되고 네. 그래서 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면 결국은 수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용두사미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정준영 뭐 구속됐지만 그 단톡방에서 이제 봤던 그 불법 동영상 이 점의 경우에도 거기다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은 당연히 처벌되고 구속되죠. 또 그것을 다른데 또 퍼나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그냥 보는 사람들은 단순히 보기만 하면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도 안 되고 네. 다만 야 좋은 거 더 올려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교사를 하면 처벌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연예인 이름만 오르내렸지 대부분 그냥 보기만 했다 이렇게 또 진술을 해버리면 네. 결국 이게 연예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으니까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아서 여러 언론사에서 연예인들의 이름은 계속 거론하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이 보도는 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끊지 못하고 밝히지 못하니까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이 사건의 같은 경우는 뭐 구속영장 발부 여부보다 이 우리 사회의 좀 어두운 이면이 좀 드러났다는 측면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버닝썬 사건의 핵심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거나 뭐 발부되지 않았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승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이제 재력이라든지 유명세를 이용해서 또 비호 세력과 결탁해서 사익을 취했다는 그 정황 이것이 이제 상당히 사회에 이제 경각심을 주는 그런 충격적 사건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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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듯이 이 자신이 가진 돈이나 권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인생이 좀 지향하는 목표가 좀 선명해지잖아요. 예. 근데 좀 그런 것들을 좀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제 제일 컸던 게 이제 아이돌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네. 이제 아이돌의 경우에는 그 유명세 때문에 아주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소속사한테는 이 아이돌들이 큰 돈을 벌어주는 굉장히 그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죠. 처벌을 받고 또 이런 일을 못하도록 인성교육을 시키고 이제 이런 것보다는 그때 임시 방편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결국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수사기관과 비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을 해도 난 처벌받지 않을 거야. 뭐 소속사에서 날 다 방어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건 아는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떤 특권의식을 가져서 본인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네.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런 착각 속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결국 악순환이 돼서 네. 범죄가 점점 커져갖고 이번 이제 버닝썬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을 상품화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죠. 네. 가령 이제 여성들한테 이제 그 물뽕이라는 마약을 몰래 이렇게 먹여서 그들을 겨우 한거불능 상태로 만들어서 이 고객들로 하여금 성폭행을 방조하는 듯한 그래서 결국 고객들을 유인해서 수익을 취하고 이득을 얻으려는 이런 행동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결국 촬영까지 해서 단톡방에 올려서 자기네들끼리 돌려보는 일까지도 하니까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상품화해서 결국 하나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다 네. 보니까 이 사건이 이제 사회에 충격을 주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아이돌들이 큰 돈을 젊은 시절에 벌었으면 이 돈을 이제 어디에 사용하느냐 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지향점이 어디냐도 알 수 있죠. 네. 또 그것이 이제 사회에 대한 지향점도 어디로 가는지도 사회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명백히 이제 잘못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끊어내려면 이 연예인과 수사기관의 그 비호 세력 간의 그 결탁 이거를 확실히 끊어내면 네. 이 잘못된 특권 의식도 갖지 않을 테고 또 이 범죄가 악순환에 의해서 점점 커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호 세력에 대한 이것을 이번에 이제 끊어내지 못하고 잘 밝히지 못하니까 네. 상당히 이제 걱정스럽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문제들은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거짓과 탐욕의 문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사건 좀 성경적으로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시편 119장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는 성구처럼 네. 크리스찬들은 이제 탐욕을 다 털어내고 예. 예수 닮은 삶을 지향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 속에서 결국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언제나 그랬듯 우리가 문제 진실을 좀 바르게 볼 수 있는 분별력 네. 항상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